나중에 이 집은 누구 몫이 되려나? 며느리가 웃으며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집을 나눠 가지려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 남편과 함께 지켜온 이 집. 며느리는 그걸 누구 몫이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며느리의 상속 압박, 자식들의 재산 다툼,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노후의 진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게 3년 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 집이 편해. 그래도 너희는 너희 살림 꾸려. 엄마는 여기서 잘 살 거야. 사실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24시간 붙어 사는 게 편할 리 없으니까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며느리는 가끔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혼자 살기엔. 아니야, 괜찮아. 청소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며느리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자꾸 집 이야기를 하는 걸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이 동네 집값 얼마나 돼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왜 남의 집값을 궁금해하지? 그 후로도 며느리는 자꾸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돼요?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혹시 전세 놔두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며느리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주택 가세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해준대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괜찮아. 나는 건강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집이 너무 세세요. 고집? 내 집에서 사는 게 고집이야? 그리고 3년째 되던 날,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손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요.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이런 음식 만드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 실버타운 가시던데요. 나는 안 갈 거야. 왜요? 거기가 더 편한데. 이 집이 좋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불만인 거야?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진짜 고집 세다 저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면서. 쉿, 엄마 들어. 들으면 어때 우리도 생각이 있는데 어머니는 우리 생각은 안 하시잖아. 우리 생각? 대체 무슨 생각? 저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집을 노리고 있는 건가?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점심 먹어요. 그래, 알았어. 주말이 되어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예쁜 것들. 많이 컸네.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맛있어요. 많이 먹어. 식사 중에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역시 옛날 집이 튼튼해요. 응, 이 집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 40년 됐나. 와, 그럼 진짜 오래됐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하고. 며느리가 계속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이 집은 누구 몫이 되려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뭐? 아, 그냥요.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누가 물려받을지 궁금해서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왜? 나 잘못 말한 거 있어? 어차피 나중에 오빠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그럼 우리 몫이잖아. 내가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며느리 몫이라고. 수진아, 그만해.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왜? 나 솔직하게 물어본 것뿐이잖아. 어머니도 언젠가는 생각하셔야 할 문제 아니야?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상속 계획 같은 거 세워두셨어요? 아니면 유언장? 요즘은 다들 미리 정리해 두신대요. 유언장. 내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수진아, 아들이 며느리를 끊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말을 좀 함부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나 뭐 잘못한 말 했어? 다들 하는 이야기잖아. 수진아, 나가자. 왜? 나는 식사도 안 끝났는데. 나가자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손주들만 남았습니다. 손주들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 며느리 몫이라고. 잠시 후 아들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실수했어요. 응, 엄마, 화나셨죠?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서러웠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희 아내. 진짜로 이 집을 노리고 있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실수로 한 말이에요. 실수. 그게 실수로 나올 말이야? 엄마,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이 집, 너 주려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부부가 이 집 때문에 이야기한 적 있지? 있어요. 역시. 뭐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이 집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반대했어요. 엄마 집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너희 아내는 찬성했구나. 그게. 대답 안 해도 알겠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가봐. 며느리 데리고 집에 가. 엄마,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집이 며느리 것이 되다니. 아들 가족이 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보았습니다. 저 벽지는 남편과 함께 골라서 붙인 것입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이 색깔 어때요? 좋네. 따뜻한 느낌이 나서. 함께 웃으며 벽지를 붙였습니다. 창문을 보았습니다. 저 창틀은 남편이 직접 고쳤습니다. 여보, 겨울에 바람 들어와서 추워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남편은 주말 내내 창틀을 수리했습니다. 거실 장롱을 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것입니다. 여보, 이거 비싸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평생 쓸 거니까.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장롱입니다. 이 집 곳곳에 남편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추억도 있습니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한 곳도 이 거실입니다. 어머, 우리 아들 대견해라. 딸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곳도 이 앞마당입니다. 아빠 놓지 마세요. 응. 아빠가 잡고 있어.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던 식탁.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안방.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 집을 누구 몫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집이 물건이야? 나눠 가질 재산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을 노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이 집은 누구 몫이 되려나? 그리고 아들의 말도. 수진이가 이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내가 나가서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서 살면서 제가 골라붙인 벽지를 뜯어내고 남편이 수리한 창틀을 바꾸고 40년 된 장롱을 버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주방, 거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이건 다 내 거야. 남편과 내가 평생 지킨 거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는 이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제가 이미 정리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곧 죽을 사람. 곧 이 집을 물려줄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서러웠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이 집을 빼앗아가면 어쩌지? 그날 이후로 아들이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겠지.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손주들은? 잘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올래? 엄마,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피하는구나. 3달째 되던 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 왜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올케가 상속 이야기했다면서요? 응, 에휴, 올케가 진짜 엄마 기분 많이 상하셨죠? 괜찮아. 괜찮긴요. 오빠한테 제가 한 소리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상속 타령이냐고? 그리고 그 집은 엄마 거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시라고? 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딸. 엄마 힘드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래. 하지만 딸도 바쁩니다. 지방에 살고 애도 키우고 직장도 다닙니다. 제가 딸에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왔니? 네, 오랜만이에요. 응. 들어와. 아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수진이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응. 엄마, 수진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같이 왔는데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나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경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기분 많이 상하셨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그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 눈물도 진짜일까? 수진아, 네, 어머니. 너 진짜로 이 집 노리고 있는 거 아니지?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저는 그냥 나중에 오빠가 물려받을 거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 무슨 준비? 예를 들어 세금이나 그런 것들요. 며느리의 대답이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역시 이 집을 노리고 있었어. 수진아, 이 집은 내 거야. 네,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거고 내가 죽어도 내 거야. 네, 너희한테 줄지 말지는 내가 정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거야. 어머니.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엄마, 저는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저한테 주셔야죠. 당연하다고? 민수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엄마, 나는 내가 효도하면 줄 거고 효도 안 하면 안 줄 거야. 저 효도 안 한 적 없잖아요. 그래? 지난 2달 동안 너 어디 있었어? 그건 너희 아내가 나한테 상처 주고 너는 나를 피하고. 그게 효도야? 아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할 거야. 네, 알겠어요.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그냥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 후로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지만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죽으면 팔아서 반은 아들에게, 반은 딸에게 주세요. 집을 팔아서요? 네. 며느리가 이 집에서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를 잘 모신 자녀에게만 주세요. 만약 아무도 안 모시면 전부 기부하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부요? 네. 불우이웃 돕는 데 쓰세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제 자식들이 저를 물건처럼 본다면 차라리 남 도와주는 게 나아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은 내가 정했어. 아무도 함부로 못해.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오늘 유언장 작성했어. 뭐요? 유언장.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거. 엄마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 아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 이 집은 내가 죽으면 팔 거야. 그리고 너랑 내 동생이랑 나눠 가져. 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나를 잘 모셔야 해. 안 모시면 한 푼도 안 줘. 엄마. 그리고 만약 너희 둘 다 안 모시면 전부 기부할 거야. 아들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안 믿으세요? 민수야, 너희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중에 이 집은 누구 몫이냐고 물었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죄송해요. 너는 죄송하다고만 하지. 근데 너희 아내는 아직도 이 집을 노리고 있잖아. 아니에요, 엄마. 그럼 증명해봐. 앞으로 나를 잘 모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뵈야 했는데. 아니야, 너는 멀리 살잖아. 이해해. 엄마, 앞으로는 자주 갈게요.
그래, 고마워.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청소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청소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는 제가 할게요. 그래.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변했나?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언장 때문에 착한 척하는 걸 수도 있어. 2달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래도. 수진아, 네, 어머니. 너 이 집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 집은 내가 죽어도 팔 거야. 너희한테 안 줘. 알아요. 알면서 왜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걱정돼요. 제가 예전에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일까? 어머니 유언장은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다 기부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이제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일까?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때문일 수도 있어. 며칠 후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민수가 나보고 같이 살자는데. 엄마 가세요? 정말? 네,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저도 걱정돼요? 근데 너희 올케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엄마, 일단 가보세요. 안 맞으면 다시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 유언장은 바꾸지 마세요. 왜? 그게 엄마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빠네가 엄마 잘 모실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언장이 제 보험이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딸. 3달 후.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집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밥을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고마워.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손주. 저녁에는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몰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 약 먹어야지.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들도 제가 돌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아요? 금방 나을 거야. 며느리가 회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아플 때 돌봐주셔서. 당연한 거지 뭐.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했어요. 예전에. 됐어. 이제 그만 생각하자. 어머니 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집 이야기?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왜? 너 또 그 집 탐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집이 너무 오래돼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리. 내 빈집은 금방 망가지잖아요. 제가 가끔 가서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할게요. 진짜? 내 어머니 집이니까요. 며느리가 진짜로 제 집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점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 다녀왔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고마워. 며느리는 제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했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며느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입원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들도 왔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가족들이 저를 돌봤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며느리가 진짜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제 집은 아들에게 주세요. 단, 며느리가 평생 그 집을 지키는 조건으로. 며느리가요? 네. 며느리가 제 집을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집에서 살거나 비워두거나. 하지만 절대 팔지는 못하게. 특이한 조건이시네요. 네. 그 집은 제 인생이에요. 며느리가 그걸 이해하니까 며느리에게 맡기고 싶어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유언장 바꿨어. 네? 이제 내 집은 너희한테 줄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응.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 집을 팔면 안 돼. 평생 지켜야 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꼭 지킬게요. 그 집에는 남편과 나의 추억이 있어.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여전히 아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는 없어요.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손주들은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시험 잘 봤어요. 어머, 우리 손주 대견해라. 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합니다. 가끔 저도 함께 갑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40년 전 그대로입니다. 벽지, 창틀, 장롱. 모두 그대로입니다. 며느리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어머니와 아버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집을 탐내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탐낸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불안했던 거겠죠. 자기 미래가, 자기 가족의 미래가. 그 불안을 상속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뿐. 저도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빼앗아갈까봐. 제 인생을 함부로 정리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상속은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주는 거라는 걸. 며느리를 믿으니까 며느리도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며느리도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나 며느리가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며느리나 자녀 입장에서 시부모님의 재산이 궁금하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은 살아있을 때 준비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제가 살아있을 때 정해야 제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싸우지 않게 명확히 정해두세요. 둘째, 조건을 다세요. 무조건 주지 마세요. 저를 잘 모신 자녀에게 주겠다는 조건을 다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험이 됩니다. 셋째, 자녀를 믿으세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검증하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넷째, 대화하세요. 자녀나 며느리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화내지만 마세요. 대신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섯째,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하세요.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군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섯째,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선을 분명히 그으세요. 7째, 기부도 고려하세요. 자녀가 불효하면 기부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유언장으로 제 자신을 지켰고, 시간을 두고 며느리를 검증했고, 결국 며느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지켜보세요. 진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며느리나 사위, 혹은 자녀 입장이라면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건 부모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재산 이야기는 부모님이 먼저 꺼내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먼저 꺼내면 부모님은 상처받습니다. 대신 부모님을 잘 모시세요. 진심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주실 겁니다. 재산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창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상속 문제, 며느리 문제, 재산 다툼. 이 모든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신뢰를 쌓으세요. 시간이 걸려도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평화로울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나 며느리와 재산 이야기 해보셨나요? 유언장 작성하셨나요? 어떤 조건을 다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중장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지켜줄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